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다른 채널에서 제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에 한 교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중생이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여중생이 교사한테 와서 제가 사귄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저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도 좀 원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답변이 부적절했다라는 얘기를 그 교사의 제보하는 교사의 녹취까지 담아가지고 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교사에게 학생이 찾아와서, 이 청소년이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했다면 저는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매우 잘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소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제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을 당신이 부모든 교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와서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경청을 해줄 거야, 내가 마음을 공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네스코가 만든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상담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위기 상황이나 위험 상황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 양육자, 즉 부모나 교사가 이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 지금 어떤가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때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뢰할 만한 어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에게 이러한 협박을 받고 있다,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나 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거를 가해자들은 이용을 했어요. 네가 이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너의 부모님에게 말할 거야, 너의 학교 게시판에 올릴 거야, 너네 학교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고, 부모나 학교에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협박에 응하면서 더 심한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부모와 교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 얘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청소년들의 주변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중학생이, 여중생이 와서 그런 상담을 했다면, 당신에게 했다면 그것은 매우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상담을 받았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혼전순결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찾아오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의식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말해줘야 한다, 내 철학을, 내 가치를, 내 종교를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을 우리는 절대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폭력, 성폭행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 폭력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 문화에서 오는 아이디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애 각본, 연애를 하면 뭘 해야 돼, 여자는 뭘 해야 돼, 남자는 뭘 해야 돼, 그리고 스킨십의 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손잡았으면 키스해야 돼, 키스했으면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해야 돼. 이러한 것에 이런 관념이나 아이디어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또 체크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이 정말 준비가 됐는지, 온전히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괄적 성교육이기도 하고요.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을 한다면 성관계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콘돔 사용률도 증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성병이나 임신으로부터도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고 그 이야기를 나눴다면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가? 원치 않는 임신과 원치 않는 성병으로부터 예방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콘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공간,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이제 비디오 방이나 뭐 룸카페 이런 곳들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감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질염 같은 성병에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깨끗한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상담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콘돔에 대한 교육, 그리고 콘돔 비치나 배포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콘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약국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청소년이 콘돔을 사용한다는 것, 성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단체나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성교육 단체들, 그리고 학교, 보건소 같은 곳에서 콘돔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비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부끄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판기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UN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나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모두를 위한 성교육에서도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성교육을 얘기하는 이유는 편견과 오해 없이 모든 정보를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어야만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과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와 혐오에 의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그 정보를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길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